후보관의 숫자가 1,400표대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고 합니다. 이건 저 가짜 뉴스입니다. 저 눈시울 안 붉어졌는데요. 네네. 저는 그 사실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기든 지든 그 우리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역전돼서 이겼을 때도 저는 굉장히 차분한 마음이었어요. 고생했던 캠프 분들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아줄 때 그때 뭐 많은 분들이 우셔서 그때 저도 이제 좀 뭉클한 건 있었지만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네. 그때 그 느낌을 좀 한 30초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느낌? 품고 안고 뭉클했던 그 느낌. 우리 저 같이 했던 그 캠프 네. 분들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부족한 제가 이런 결과와 영광을 안았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함께 힘 합쳐서 우리 중심 잃지 말고 초심 잃지 말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해서 또 스럽게 운동화권 단단히 맵시다. 뭐 이런 정도? 네. 운동화권 단단히 매세요. 네. 그 복합 경제 위기 에너지 가격 폭등. 저는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낙제점이죠. 그러니까 뭐 과락으로 40이라면 40점 이내죠. 그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평시에는 그 재정의 건전성이 재정이나 정부의 로망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재정 건전성도 쓸 때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지요. 저는 예산실장부터 부총리까지 정부 나라 살림하면서 돈을 이 창고에 쌓아놓아야 할 때와 돈을 써야 될 때에 대한 양경험을 다 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경우에는 돈을 써야 됩니다. 첫째,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였을 때 그때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대단위의 투자를 공공에서 해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과 성과를 냈을 때는 돈을 써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 팬데믹 또는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 그래서 이 시장에서 또는 민간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돈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옛날에 우리 개발연대 다 차관 들여와가지고 그걸 재정을 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에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잘못돼 있죠. 지금의 이 난방비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넘어서 거의 전 국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들이 각각의 가게나 경제 주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돈을 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재부 출신 또 그곳에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지사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그렇다면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안 듣죠. 저는 돈도 써봤고 돈도 재정 건설을 강조해서 해봤는데 그 타이밍과 그 의사결정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어쨌든 좀 함께 협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도 전 정부 탓을 하니까요. 못난 사람이 남 탓하지요.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 탓을 한다면 국민들 실망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다. 그 경제는 흐름이다. 내 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난 전 정부 탓 안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잘못된 건 이게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 북도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함께 보면서 경기도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별자치도 꼭 해야 하지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 생태계 등등을 봤을 적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ESG 경영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세상 변화로 봤을 적에 경쟁력이 어디에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기 북도가 성장의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을 단순히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렇게 경쟁력 있는 지역에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그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DMZ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경쟁력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북부에 맞는 산업과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400만 가까운 우수한 인적 자원이 같이 투입된다면 경기 북도를 발전시킴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 2%포인트 저는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기 북도 주민들에게 희망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경기 북도 주민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중복 규제, 특히 이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도 환경보호구역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지역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위 10% 그분들에게 이런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봐라 이런 좀 메시지를 좀 주고 싶거든요. 공직자에서 갖춰야 될 품성이라고 하면은 우선 첫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비전을 제시할 줄 알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겠고, 두 번째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공정해야 되겠고 선발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됐다는 공정. 세 번째는 다산 정혜영 선생도 강조를 한 부분인데 청렴입니다. 오로지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갖춰진 그 청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또 이 다산 정혜영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능력, 공정, 청렴 이 세 가지를 공직자의 덕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기회의 땅 경기도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왜 우리 경기도가 기회의 땅인지 또 왜 와야 하는지 이분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 모든 산업의 중심은 다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사람을 뽑을 생각이고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우리 도민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넘치는 그런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기도로 많이 오십시오. 나는 모범생보다 이단아가 되고 싶었다. 오, 의외인데요? 저는 항상 돌연변이었고 이단아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범생이었던 거 빼놓고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는 남이 하는 일, 루틴한 일 그런 것보다 새로운 일 해보고 싶고 새로운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남들이 보기 어려운 일인데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것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혈관에 피가 끓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단아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단아 되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나는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저는 힘들 때 저희 집 큰애를 생각합니다. 저희 큰애를 제가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네. 그때 27살이었고요.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국제기구에 근무하다가 병원으로서 한 2년 투병하다가 멀리 떠났습니다. 저하고는
특별하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꿈은 언젠가 이 친구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제 큰애를 생각합니다. 독대하며 식사하고 싶은 국내의 정치인은 윤석열, 조 바이든, 시진핑, 기시다, 김정은, 기타. 바이든 대통령과 네. 시진핑 주석과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도지사 취임하고 이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 영국 대사, 독일 대사 다 오셨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국제 정세와 또 앞으로의 국제 정치 경제의 정세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좀 찾는 그 아이디어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뭐 제가 한 3번쯤 만난 적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뵌 적은 없습니다. 두 분을 만나면 국내 어떤 정치인보다 제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간의 티타임을 갖는다면 나는 어떤 기업 대표와 저는 기타로 하겠습니다. 기타. 이 중에 하나를요? 그러면은 저는 테슬라로 하겠습니다. 저는 부총리를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재벌그룹 대주주 내지는 오너들과 다 만나봤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지금도 일부 분들하고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든 이유는 제가 요즘 관심 있고 또 가장 역점을 둬서 우리 도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고요. 발행이님 강요에 못 이겨서 테슬라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반도체나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기 있는 기업 중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크게 좌우할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빌리티는 범위가 더 큽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빌리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모빌리티는 소셜 모빌리티입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계층 사다리를 다시 복구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그 사다리를 타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그 사회 역동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셜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빌리티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지사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사랑한다고 뭐 포즈를 취하시든 어떤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지사가 됐고 오로지 우리 도민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쉼 없이 뛰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이 초심 잃지 않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한번 크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변화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어서 경기도를 먼저 바꾸고 대한민국을 함께 바꾸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는 만큼 또 많이 보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지사님을 내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이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